한국어 한마디가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처음 들었을 땐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저에게 알려준 첫 번째 한국어 문장이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발음으로 따라하다 보면 마치 게임처럼 재미있었죠. 그런데 그 짧은 말 속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마닐라 외곽 지역에서 자란 안젤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드라마와 노래로만 존재하는 화면 속 세계였어요.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해? 친구들이 자주 묻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재미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늘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오래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하루에 두세 군데씩 청소 일을 다니셨어요. 저는 장녀로서 동생 둘을 챙기고 학교 생활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 편히 놀거나 취미를 가지는 건 사치였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미래는 늘 불투명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하루를 마치고 조용한 방 한구석에 앉아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던 한국 드라마는 저에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리정혁 대위의 묵직한 사랑, 박세로이의 정의감, 도민준의 초능력 같은 건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지하철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친구들끼리 함께 밥을 나누고 식당 아주머니가 밥을 더 퍼주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저에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게 자꾸 그 말이 입에 맴돌았어요. 오빠, 사랑해요. 단순히 연예인에게 팬심을 전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도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좋다를 넘어서 닿고 싶다는 마음으로 변해갔던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더 가까이 느낀 건 우연히 들른 마닐라 시내의 한 작은 문화 행사에서였습니다. 작은 무대에서 K-팝 댄스를 추는 아이들,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인사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부스 한편에서 나눠주던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 그날 처음 맛본 김치찌개는 입 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웠지만 그 매운맛 안에서 묘하게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며 웃어주셨을 때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국은 제게 하나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저 드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저도 언젠가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으로 자라났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저를 장난처럼 여겼어요. 또 드라마 봤어? 이제 한국말도 해?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단순히 한국이 좋아요가 아니라 한국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에게서 사랑받고 따뜻함을 느낄 기회가 적었던 저에게 한국은 처음으로 정이라는 걸 알려준 나라였고 그 정을 따라 저의 마음도 점점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새 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로 자라났고 그 꿈은 제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서툴고 웃음 섞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작의 끝에 여러분이 함께 계셔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더없이 따뜻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작은 사랑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저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의 정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안젤라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살던 곳은 마닐라 외곽의 카마닌 지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 위로는 매일같이 비가 새어들었고 바닥은 습기 때문에 늘 축축했습니다. 새벽이면 달 울음소리 대신 옆집에서 들리는 라디오 소음이 알람처럼 울렸고 잠시 후 어머니의 조용한 기침 소리가 제 하루를 깨웠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언제나 씩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엔 동생들을 챙겨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식사 준비와 설거지는 늘 제 몫이었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바느질 일을 하시느라 손끝이 늘 갈라져 있었고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려 했어요. 웃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울면 더 나아질 것도 없다는 걸 일찍 깨달았거든요. 그 힘든 일상 속에서 제게 유일한 탈출구는 밤이었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끝내고 동생들이 잠들면 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데이터 요금이 부담돼서 늘 공짜 와이파이가 잡히는 거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K-드라마를 몰래 봤습니다. 처음엔 단지 재미있었어요. 화려한 배우들, 감미로운 배경음악, 예쁜 도시 풍경, 모든 게 마치 동화 같았어요. 하지만 회차가 쌓일수록 저는 어느새 그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에 윤세리가 울 때 저도 따라 울었고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가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서는 제 자신을 겹쳐보며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런 밤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어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처음 배운 말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빠, 사랑해요. 처음엔 발음도 어색했고 친구들과 장난처럼 따라했지만 그 말들이 입에 익을수록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작은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멤버는 저를 포함해서 5명, 모두 여자아이들이었죠. 우리는 점심시간에 교실 뒷자리 책상에 모여 앉아 유튜브로 드라마 클립을 보거나 BTS와 블랙핑크의 가사 속 단어를 분석했어요. 보고 싶다는 I miss you라는 뜻이래. 밥 먹었어요? 는 인사말이래. 밥 먹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안녕이래. 이런 얘기들이 오갈 때면 마치 비밀스러운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는 몰래 노트에 한글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김치찌개, 사랑해, 잘 지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의미도 완벽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노트가 제게는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한국 문화의 날이라는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무대 위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K-팝 커버 댄스를 선보였고 작은 천막 아래에서는 비빔밥, 떡볶이, 김밥 같은 한국 음식이 나눠졌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떡볶이를 먹어봤어요. 맵고 달콤한 그 맛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 한편에서 한국어로 인사하는 자원봉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고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용기 내서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어 교재 PDF를 찾아 프린트해 복사하고 유튜브 한국어 강의 채널을 구독해 틈만 나면 따라 읽었죠. 그리고 제 꿈은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 그 나라의 공기를 마시고 싶다. 그 사람들과 진짜 인사를 나눠보고 싶다. 저도 한국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꿈이 생긴 뒤로 저는 조금 더 밝아졌어요. 늘 아침이면 지친 어머니에게 한국식으로 인사하듯 말했죠. 엄마, 밥 먹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웃더니 나중엔 장난스럽게 대답하시곤 했습니다. 먹긴 뭘 먹어. 너나 잘 챙겨 먹어. 그렇게 작고 조용한 동네의 한 구석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 노트 한 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안젤라 레이에스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에서 한국어로 제 이름을 소개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무렵 마닐라 시내에 있는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SOULFOD라는 이름의 그 가게는 한국계 필리핀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었고 가게 앞 간판 아래엔 Spicy but sweet, like Korea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가게를 처음 알게 된 건 동네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열린 무료 시식 행사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는 생전 처음 불고기라는 음식을 먹었고 그 감칠맛과 단짠의 조화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아 며칠간은 다른 음식조차 입에 잘 안 들어갔을 정도였죠. 며칠 후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 붙은 알바 구함이라는 종이 쪽지에서 그 SEOULFOD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직 일자리 남아있나요? 제 발음이 서툴렀지만
전화를 받은 사장님은 상냥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한국 좋아해? 그럼 한번 와봐.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음식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주문을 받고 서빙을 돕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마치 제가 진짜 한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장님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주방에서 삼겹살을 굽는 동안에도 제게 이것저것 알려주시곤 했죠. 이건 불고기 양념이야. 간장에 배, 마늘, 참기름. 아주 기본이야. 비빔밥은 색깔이 중요해.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고명이 예뻐야 손님도 기뻐하지. 그분은 마치 작은 비밀을 하나하나 나눠주는 사람처럼 한국 요리의 기술을 정성껏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어 이름을 붙였어요. K-요리 노트. 그 노트 안에는 떡볶이 소스 레시피부터 불고기 양념 비율, 심지어는 손님 응대 멘트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고, 그걸 읽고 외우는 시간이 점점 제 하루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가끔은 사장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넌 왜 그렇게 한국이 좋아? 처음엔 그냥 웃기만 했지만 어느 날은 조심스레 말했죠. 그냥 한국은 따뜻한 것 같아서요. 사람도, 음식도, 말투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요.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불판 위에 고기를 뒤집으셨습니다. 그 작은 공감 하나가 제겐 너무나 큰 힘이 되었죠. 어느 날은 사장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안젤라, 너 혹시 꿈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진짜 한국의 거리를 걷고 그곳에서 음식도 배우고 한국말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가슴이 울컥했어요.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막연했던 흥미가 진짜 꿈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그리고 마침내 학교에서 국제문화 발표회라는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무대였는데 저는 주저없이 한국을 주제로 신청했어요. 처음엔 친구들도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안젤라, 너 진짜 한국어도 해? 한국 음식을 만든다고? 직접 저는 밤마다 집에서 연습했고 사장님께도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주방 한켠에서는 김치를 담그는 사장님의 어머니, 할머니처럼 인자하신 그분이 웃으며 제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 한국 사람 다 됐네?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하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저는 직접 만든 삼겹살 도시락과 김치전 몇 조각을 들고 교복 위에 한복 스타일로 만든 분홍색 셔츠를 걸쳐 입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짧은 한국어 인사극을 친구들과 함께 선보였고 배운 지 얼마 안 된 발음이지만 최선을 다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안젤라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의 정을 소개하고 싶어요.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졌고 그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한국이라는 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온 뒤 가장 친한 친구 엘라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너 진짜 멋있었어. 안젤라, 너는 정말 한국 사람처럼 보여.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질 듯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꿈이 이제는 현실로 한 발자국 다가온 느낌이었어요. 그날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은 이제 막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보다 훨씬 냉정하고 무거웠어요. 학교 문화 발표회에서 제 삼겹살 도시락과 짧은 한국어 연극은 친구들 사이에서 꽤나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교실을 지날 때마다 너 진짜 멋졌어. 요리 대회 나가봐 라는 말이 들려왔고 선생님들은 제게 이참에 한국 요리 전공해보는 거 어때? 하고 격려도 해주셨어요. 심지어 친구 중 하나는 제 무대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그게 소소하게 공유되며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런 아이야말로 한국에 와야 해. 진짜 정성 가득하네요. 감동이에요. 그런 말들은 정말 감사했지만 그 따뜻함이 제 현실을 바꿔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무대 아래의 제 인생은 여전히 고단하고 버거웠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였어요. 졸업은 다가오고 입시 일정도 하나둘 시작되었지만 제 머릿속엔 진학이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자리 잡을 틈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고 동생 둘은 아직 중학생. 학비와 급식비, 교복비까지 제게 기대고 있었죠. 사실상 집안의 경제를 혼자 떠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던 시간마저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학, 요리학원? 그건 마치 하늘의 별을 보며 잡을 수 있겠다는 착각처럼 느껴졌어요. 밤마다 저는 일과 공부를 마치고 혼자 남은 부엌 구석에서 K요리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적어둔 소중한 레시피들이 가득했지만 그날따라 글자들이 자꾸 번져 보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뭐해?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조건으로 이 꿈을 쫓는 게 가능한 일일까?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가게에선 주문을 헷갈리고 떡볶이 소스를 넘치게 붓고 김밥 재료를 잘못 썰어 다시 준비하는 일도 생겼죠. 손님에게 불만을 들었을 때 저는 끝내 주방 구석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사장님은 말없이 옆에 앉아 물 한 컵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도 없이 눈물만 쏟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뒤 일을 마치고 사장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그냥 그만둘까요? 한국에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이젠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젤라, 꿈이란 건 때로 현실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 현실이 널 주저앉힐 때 그걸 일으켜주는 게 바로 내 마음속 꿈이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한편으론 너무 슬퍼서 저는 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필리핀 한국문화원 유학 장학생 프로그램 안내서와 제 이름이 선명히 적힌 추천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보여줬던 단 하나의 무대, 그 연극과 음식, 그리고 꿈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 그분이 저 몰래 제 이야기를 적어 추천서를 써주신 거예요. 그 추천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단순한 K문화 팬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이라는 가치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이해하며 그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 소녀가 한국에서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거기에 담긴 신뢰는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든 채 집으로 돌아오던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는 다시 꿈꿔도 될까? 밤새 지원서를 쓰고 불안한 마음으로 서류를 제출한 뒤에도 며칠 동안은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장학생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던 날, 학교 도서관 구석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를 보며 손끝을 떨던 그 순간, 안젤라, where is 그 이름을 발견했을 때 저는 화면을 붙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름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으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해냈어요. 사장님, 엄마, 정말 저 한국에 가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던 그 순간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마닐라의 습하고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 있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차갑지만 맑은 겨울 공기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들리는 한국어 안내 방송, 오가는 사람들의 인사말, 그리고 공항 한편에서 울려 퍼지는 K-팝 음악,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고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제가 그렇게 꿈꾸고 사랑했던 그 나라에 저는 필리핀을 떠나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유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한식 요리학과를 전공하게 되었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학교 근처 한식당에서 인턴 셰프로 일하며 현장을 배워갔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언어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작은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필리핀에서부터 품어온 꿈과 진심을 존중해 주었어요.
한 식당 주방에서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맡아 만든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셰프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젤라, 된장 맛이 깊어졌네. 이제 내 요리에서도 정이 느껴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통해 느끼고 배운 모든 따뜻함이 이제는 제 요리로, 제 손끝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어느 날 식당에 한 손님이 다가오셨어요. 외국인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잘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빠라는 말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과 가치, 꿈과 미래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는 요리 실습 외에도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필리핀과 한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작은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SNS에 올린 첫 번째 게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K드라마 속 오빠라는 말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꿨네요. 그 모든 시작이 되어준 한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은 후배 유학생들이 저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묻곤 해요. 언어는 어떻게 배웠는지, 처음엔 뭐가 가장 어려웠는지,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그럴 때마다 저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제가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언젠가 필리핀에 돌아가 한국의 요리와 문화를 전하는 요리 학교를 세우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K요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 이야기하듯 요리하고 싶어요. 정이 담긴 국 한 그릇에는 한 사람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저처럼 작은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꿔준 적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안젤라의 꿈을 피워낼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